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3월이네요. 네. 시즌이 계속 시작되어서 네. 저희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로드가 좀 없었어요. 네, 저희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구독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거죠? 네, 저희 또 질문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떤 건지 그 정의부터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게 세법상 규정하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이제 단기랑 중공공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고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단기, 장기. 그렇죠. 네, 기간에 따라서 다른 분류를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누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이렇게 나누고 있죠. 네. 근데 이 기간이 또 사실 세법에서는 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 이후에는 8년짜리, 세법에서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라고 부르는 8년짜리 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뭐 특례를 주겠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무조건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는 뭐 등록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세법상의 이야기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어떤 것이고 그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과태료가 있는지 또 요것들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의무임대기간을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년, 8년 사실 임대 계획을 세우고 이제 등록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사실 좀 길잖아요. 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갑자기 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네, 그리고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증여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 네. 과태료가 무려 1,000만 네. 원이죠. 네, 호당 1,0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여러 주택이 있으셨는데 그 주택을 다 임대 의무 기간을 못 채우신다면 과태료가 되게 많아지실 수도 있고요. 네. 과태료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 원짜리가 임대 의무 기간에 관련된 과태료인데요. 요게 개정된다는 썰이 있었죠. 네. 아직 확정이 건 아닌데 5천만 원까지 뭐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좀 더 좀 그리고 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집이 얼마짜리라고 5천만 원 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 1,000만 원에 관련된 과태료 크니까 사실 1,000만 원도 크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받는 임대소득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연간 수천만 원 수억 되는 것도 아닌데 1,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을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특이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어서 이 등록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이게 만약에 그냥 내가 봤을 때 집주인이 봤을 때 우리 집이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해야 더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허물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임대 기간 못하겠다고 이제 퇴거시키고 네, 의무 임대 기간 중인데 그렇게 이제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못 채우시게 되면 그건 안 돼요. 네, 그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네네. 조합을 조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신다거나 어떤 법에 따라서 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죠. 네, 맞아요.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서 진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집이 생겼을 때 걔를 임대주택 등록하면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아니요. 이게 앞에 게 없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임대주택이 시작되는 걸로 봐서 그럴 경우에는 연장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승계가 된다고 보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새롭게 임대사업을 시작한 걸로 봐서 4년이든 8년이든 새롭게 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세법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네, 연장한 걸로 또 봐주잖아요. 맞아요. 세법에서는 그 기간을 이렇게 합쳐줘요.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이 법에 따라서는 연장이 안 되고 새롭게
등록이 된다. 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4년, 8년 등록하셨다면 장기적으로 임대 수입이 좋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하셨겠지만 혹시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사겠다.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난 아직 임대 의무기가 5년밖에 안 지나서 못 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팔 수 있어요. 네. 단 요건이 있습니다. 네. 요건은 이제 매수하는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뭐 포괄승계 계약서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네, 만약에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안 한 거예요. 네, 계약서를 쓰실 당시에는 매수인이 나도 임대사업 하겠습니다. 승계하겠다고 승계 계약서를 쓰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한 거예요. 내가 살았어 막. 내가 살았어. 이 매수자가 약속을 어기고 살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과태료가 근데 누구에게 부과되나? 판 사람한테 네, 나온다는 네, 거죠. 좀 억울한 거지. 네. 나는 약속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진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는 이제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네.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계약서 쓰신 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아직 잔금 치르시진 않았지만 등기 이전하시기 전에 같이 구청에 가셔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를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넘기시고요. 당연히 계약서에서도 이 특약사항을 같이 네. 기록을 해주시고요. 네, 문제 생기지 그렇게 않게. 하는 이유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임대 의무 기간 전에 매도하시면 안 되지만 네, 불가이인 거죠 원래는. 네, 하지만 특별하게 매수인이 계속해서 임대를 약속하면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 제3자한테 이렇게 포괄 승계를 하셨을 경우에 새롭게 취득하는 사람이 혹시 상대방이 이미 임대 사업을 했던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새롭게. 네, 새롭게 4년이든 8년이든 본인이 신고하신 요건, 종류에 따라서 새롭게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럼 가족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가족의 경우에 증여하거나 상속한 거 요것도 다 같이 이제 매매한 거로 보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지 과태료가 없는데 이때는 임대 의무 기간이 연장된 걸로 연장되죠. 봐요. 네.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 사업을 하다가 우리 아이한테 이 임대 사업을 넘기면서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임대를 시작한 날짜가 뭐 2015년 1월 1일이었다라고 하면 이 새롭게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분의 임대 개시일이 2015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보유 기간 스타트는 또 새롭게 되는 네, 거죠. 달라요. 네, 헷갈리죠. 네, 그거는 딱 구분해서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1,000만 원짜리 과태료에 관련된 임대 의무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과태료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뭐 1,000만 원에서 혹시나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과거에보다 과태료가 또 바뀐 부분도 있고 과태료는 언제 시점으로 적용이 될까요? 과태료는 현행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좀 억울한데 맞아요. 네, 제가 어쨌든 등록할 때는 만약에 뭐 임대 의무가 안 지켰을 때 과태료가 500이었는데 제가 실제 의무 위반을 할 때는 뭐 5,000만 원이었다. 그럼 5,0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부칙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현행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무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대신 제가 등록할 당시에 의무기간이 얼마였느냐를 따라가는 거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015년 말에 나왔잖아요.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 전에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하시면 되는 거고 개정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개정에 관련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임대 개시일이 언제부터 산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헷갈리실 텐데 네네. 두 가지가 있겠죠. 이미 주택을 갖고 계셨고 또 임대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서야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등록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걸 보는 거죠. 네. 과거에 기임대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넣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를 나는 쭉 하고 있었다가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앞에 임대한 거는 등록해서 임대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요 날부터. 네. 엔드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도 하고 등록도 한 하고. 기간이 진짜 기간이다. 내가 5년 임대하고 있었어도 등록한 이후 날짜부터. 네. 그럼 새롭게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해야 되는 거죠. 네. 과거치는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주택을 사서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임대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엔드가 되는 기간을 봐야 되니까 등록하고 나서 개시를 시작하셨으면 개시한 날짜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어렵죠? 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사실 어려울 게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요건을 다 채워야 된다는 임대도 거죠. 하면서 등록도 한 그 엔드 조건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택을 갖고 계셔서 임대를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 나는 이미 오래 채웠기 했으니까. 때문에 등록만 그냥 하면 되겠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등록한 날부터 다시 카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물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과태료 1,000만 원에 관련된 의무 임대 기간은 구청에 신고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하시는 거랑은 상관은 없죠. 네. 하지만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등록하실 때 세법상의 그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네, 요즘에는 같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네, 네. 맞아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굳이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세법상의 의무 기간도 같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복잡하지만 중요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의무 임대 기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 사업자 등록 방법이라든지 어디에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해하시고 또 꼭 지켜야 되는 그 5%그 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